채점할 때 파인애플이 가지고 있는 원형의 형태, 표면에 있는 반복의 형태, 아니면 절단됐을 때 뭐 구멍이 파져 있는 형태,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는지를 조금 봤고, 콤퍼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재잖아요. 그 선재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꾸려갔는지, V자 모양의 선들을 이용해서 어울리게 디자인했는지, 그런 것들을 살펴서 채점을 했는데, 파인애플을 어떻게 썼냐 이런 거보다도 대체적으로는 콤퍼스의 활용도들 있죠. 유독 눈에 좀 많이 띄었던 그림들.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파인애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한 해석들은 풍부하고 좋아 보였지만은 콤퍼스가 갖고 있는 선재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거가 좀 단점으로 많이 왔었고요. 요 정도 이상에서부터는 콤퍼스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서 풀어가는 거, 그 내용줄 위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봤던 것들은 소재들의 특징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결합하여서 이렇게 디자인해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우수해 보였던 거가 있어요. 그래서 파인애플의 겉 무늬들이 뭐 하나의 서랍처럼 보이게 하는 내용들, 그래서 아이가 이 소재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빼놓지 않고 잘 활용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우수해서 이런 거를 A뿔로 잡았던 거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파인애플의 하나의 일부를 단적으로 아치형으로 만든 부분과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해 가지고 그리는 것들이 있고, 제일 장점이 됐었던 거는 요 의자를 디자인할 때 콤퍼스들의 활용도, 이런 것들이 조금 우수해 보였고요. 이런 내용들이 여기 책상에서도 조금만 더 쓰였으면 좋았을 건데, 아쉽게도 이렇게 약간 덩어리식으로만, 그 다음에 좀 잘려서 들어오는 거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수작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콤퍼스가 갖고 있는 관절마디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조명기기처럼 결합되어 있는 어떤 테이블 같은 거를 디자인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높이를 조절하는 의자인 것 같아요. 하나의 기능적 형태들도 꼼꼼하게 활용해 보려고 했었던 태도들이 좋아 보인다 라고 말을 해줄게요. 그래서 그림은 모든 소재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소재들을 또 너무 많이 절단을 하면은 그 고유한 형태와 생김새의 특징들이 많이 훼손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해서 진행하면은 더 많은 수작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건대 길이로 가면은 폴짝폴짝이죠. 주로 어떤 거를 많이 봤었냐면요. 이게 색상이 자유여서 여기저기다가 컬러를 넣는 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명구가 되든 금속구가 되든 스프링이 무채색으로 많이 그리는데, 이 구슬도 색상이나 명도 조절을 조금 잘못해서 시커멓게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림 전반적으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색상 대비, 채도 대비가 안 나오고 되려 이런 프레임들, 도형들 있죠. 그런 데가 채도가 높아서 좀 산만했었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는 폴짝폴짝이라고 하는 거를 주안점은 스프링인 것 같아요.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이 군집되어 있는 형태가 하나의 곡선이잖아요. 이 곡선들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지루하지 않고 폴짝폴짝의 재미난 선에 구성을 하였는지, 단적으로 예로 들면은 이런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있는 아이는 되게 시원하게 선들을 비대칭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놨지만, 이 아이보다는 이 아이가 선을 가지고 움직임의 재미를 더 추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. 힘보다는 좀 아기자기한 움직임들에 대한 태도들의 접근성이 있지 않았을까? 그런 게 좀 우선으로 채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원의 반복이죠.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 카드링이 조금 더 좁아졌다가 넓어졌다를 통해서 탄성과 생동감의 변화를 더 추구하는 거가 또 이상적인 거. 이런 그림들이 이런 변화들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차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또 하나는 도형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었잖아요. 그래서 대다수는
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시각화 용도로 조금 많이 썼던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이 스프링이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구조나 공간에 대한 디자인 영역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 도형에 대한 활용도가 재미있었던 그림. 요거는 조금 아쉽게 보는 게 되게 내용은 재미있어 보였는데 요 스프링의 내용들이 채색의 결과에서 조금 아쉽게 보인 거가 조금 아쉽다. 이런 것들도 뭐 스펀지로 해놓으면서 적층을 하면서 그 차이점들을 이야기하려는 태도가 아이들이 이것도 요런 것도 그래서 질감이 자유이거나 형태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겠구나라는 태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고민의 흔적이 더 많아 보이는 것들,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뽑혀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장점이기 때문에 올라왔냐면은 이런 선의 움직임이 자유분방해요. 생동감도 있고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들어가는 태도들, 이런 것들이 돋보였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색상이나 이런 채도들 조절도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, 이런 것들은 이런 선들이 뒤에 거하고 조금 엉켜 있거나 채도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스프링의 간격에 대한 조절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을까.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로 보완을 하면은 더 지향해야 될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기초 디자인 평가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나온 소재가 칫솔이 갖고 있는 물성에 대한 부분들하고, 그리고 거울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에 대한 것들, 과연 이 그림 한 장을 그렸을 때 어떻게 활용했느냐, 이런 것들을 깊게 보면서 좀 평가가 진행이 됐어요. 거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. 하나는 이제 볼 수 없는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, 뭐 예를 들면 여기 뽑은 그림들, A 플러스 그림에서 있는 이 거울을 통해서 시점 대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, 첫 번째 기능이고,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거울이라는 게 비치면 조금씩 작아지고 반복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면 이제 공간감이라는 게 좀 만들어지죠. 이런 크기 차이 때문에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활용했느냐,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깨끗하게 닦았을 때 오는 어떤 반짝반짝함과 그렇지 못했을 때 좀 매트함, 이런 것들을 과연 이 그림 안에서 보여주는 그림들이 좀 있었을까,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, 많이 해당되어 있는 그림들이 이제 상위권 그림들이 좀 다소 많았고, 아무래도 이제 상위에서 차등으로 빠지는 그림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그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어떤 대비적인 거, 이 안에 이 너트라는 거는 안에다 뭔가를 넣는 소재인데, 이 안에 다른 색상의 너트가 하나 정도 반복이 더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거울의 특징을 굉장히 좀 잘 살렸다. 공간마저도 좀 대비적으로 좀 잘 풀었고, 칫솔이 갖고 있는 기능, 모가 부드럽게 표현이 좀 잘 됐으면,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좀 더 장점이지 않았을까 싶은데, 그래도 이런 정도 표현이 되니까 좀 수작에 가깝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, 시점 대비 들어가고 오히려 안 보이는 면에서의 어떤 이 너트하고 칫솔의 어떤 모의 어떤 부드러움을 좀 강조해서 그린 것들이 차이가 있고,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아이디어적인 것들이 뭐 꼭 이 그림에서 그런 정도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어수선해지겠죠.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쓸 때는 조금 알맞게 쓰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굉장히 디테일이 부각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그린 것 같아요. 이런 그림들은 기초 디자인 초창기에서는 굉장히 좀 참신하게 보일 수도 있었죠. 이 거울을 반복해가지고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그림인데, 지금 와서는 좀 다소 좀 식상한 부분들이 있다. 좀 아쉬운 거는 컬러가 너무 빨간 색깔들이 비슷한 채도 비슷한 명도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림이 다소 산만해 보이는 거, 주제 포인트에서 좀 산만해 보이는 게 위의 그림에 비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사물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거, 좀 물성을 보여주는 거, 형태적인 특성을 좀 활용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앞선 부분에 연출이 됐을 때 좀 참신해 보이기도 하고,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거울이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좀
어떻게 보면 화면 배치 안에서 좀 소극적이고 관찰력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런 모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뭐 소극적이긴 하지만 이게 비치는 장면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고 완결미가 다른 그림들보다 굉장히 탁월하게 잘 만들어졌다. 색상 대비로 시선을 유도하는 부분과 빠지는 부분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. 아쉬운 거는 모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좀 짧고 넓어 보이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 그림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아무래도 비친 대상의 형태가 좀 크게 다르지 않다. 대상을 좀 더 한 부분으로 집중시키고 싶으면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확실하게 다른 면을 보여줘야 그 다른 부분으로 시선이 좀 더 강하게 가서 집중력이 좀 생기죠. 근데 이게 이제 두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그림이 좀 다소 산만해 보이는 거 대비를 통해서 거울을 배치할 거면 조금 더 확실한 모양을 설명해 주는 게 더 거울의 특성이 굉장히 잘 살 것 같아요. 이런 그림들도 차라리 이 내용을 좀 더 부각시키고 나머지 내용을 좀 더 줄이면 오히려 이 거울의 크기를 좀 더 확실하게 갖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시선을 좀 더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 면적비가 굉장히 좀 아쉽죠. 이런 그림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이제 문제풀이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좀 절제하느냐 좀 중요해 보여요. 이상입니다.